오늘의 플러스, 각자 도생의 시대, 우리의 생존 전략을 고민해 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박사님 유튜버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과거에는 진짜 국제사회에 분쟁이 있을 때 미국이 나서서 불 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또 미국이 한마디 하면 갑자기 진짜 잠잠해지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진짜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 혼돈의 불씨를 만들고 있죠. 오히려. 지금 지난해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거든요. 예. 취임했거든요. 하루도 속편한 날이 없었죠. 그렇네요. 일단 관세를 가지고 나올 때만 해도 야, 이게 정말 지옥문이 열리는구나 그랬거든요. 지금 보면 그건 약과죠.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일국의 대통령 부부를 아무리 미국 국내법에 기소됐다 하더라도 그다음 동맹의 땅인 그린란드를 그렇죠. 군사적 침공 대상으로까지 규정을 했고 지금 이란도 일파만파거든요. 이 모든 주된 원인이 다 미국발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모두의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자지구 원인이 하마스의 잔혹한 테러라 하더라도 중동 사태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꼬여 있고 네. 지금 7만 명 내외 이상의 사망자만 예. 가자지구에 지금 하마스 제거가 목표지만 하마스 요원은 만에서 최대 3만으로 추산되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만 7만이 넘거든요. 예. 나머지 민간인이거든요. 예. 사실상 일방적인 학살에 가깝거든요. 전쟁이라는 이름에 여기도 지금 그 배후 세력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질서를 지키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고 네. 미국이 문제의 원인으로 되는 그런 기이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궁극적으로 그래도 냉전 시대에는 뭔가 교통 정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었다. 뭐 제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누가 봐도 불씨를 제공하는 주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근본적으로 미국이 달라진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원인이 동일해요. 뭔가요? 미국 국익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미국의 모습은 1945년 예. 태평양 전쟁과 유럽 전쟁이 끝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뭐 마스가 그러잖아요. 예. 뭐 조선업.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말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이 일주일에 하나씩 전함을 찍어냈거든요. 구축함이라든지. 예. 세계 최대의 조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국의 조선력은 유럽에 형편없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고립된 땅,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은 19세기, 20세기 초만 해도 유럽이었죠. 네. 그런데 이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간 건 두 개의 전쟁 때문입니다. 하나는 네. 1차 세계대전,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이게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 중심이 됐고 사실상 미국과 기타 등등의 나라였어요. 네. 왜냐? 미국이 45년 끝났을 때 유럽은 전쟁의 폐허였고 예. 일본도 엉망이었고 미국은 쉽게 말하면 폭탄 하나 안 떨어진 거고 네. 미국 본토는 멀쩡한 데다가 세계 공장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미국의 GDP는 세계 GDP의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면 당나라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 45년 그 이전에는 소위 고립주의. 예. 우린 유럽에 끼고 싶지 않아. 우리끼리 살 거야. 나만 건드리지 마. 우리 독립했어. 이 고립주의가 소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몰로주의 1823년. 그러다 1904년쯤 되면 시어더 루즈벨트가 좀 간이 보여. 힘이 세지니까 그래도 남북 아메리카까지는 내 영역이겠지. 그러니까 조폭들 말로 일본 말로 나와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서방군은 사실은 그린란드도 포함되는데 그때는 얼어 있잖아요. 예. 갈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서방국까지를 자기들의 영역으로 봅니다. 네. 그래도 유럽과는 절연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1차 세계대전에 끼었죠. 예. 2차 세계대전에 끼었죠. 그러니까 이 고립주의가 이제 국제주의로 전환합니다. 국제 질서를 지킴으로써
미국의 스탠다드, 미국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예. 한국도요. 참 그 불편한 현실이 미국 네. 스탠다드예요. 그렇네요. 모든 게 미국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이 전 세계 기준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심의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고 주한미군이 와 있는 것도 사실은 북한을 지켜주는 거지만 북한을 지킴으로써 미국의 이익이 관철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지키는 게 미국에 유리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전쟁도 개입해서 다 정리하는 게 예. 미국의 국익에 부합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냉전 시대에는 다 관여해서 잠잠하게 만드는 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했다. 그렇죠. 그 공산권은 소련이, 예. 나머지 지역은 미국이. 음. 그러니까 냉전기에 피그만 쿠바 침공도 했었고요. 예. 그레나다 침공했고 파나마도 침공했어요. 네. 그다음에 여러 나라 예를 들면 칠레 피노체스 정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코 전통 같은 경우 세계 많은 독재 국가들 반공 독재 국가들도 지원을 했어요. 왜? 네. 그게 미국 국익에 부합하니까. 아. 그러니까 미국의 질서가 유지됨으로써 미국의 국익이 유지되는 이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냉전이 붕괴되면 상황이 변합니다. 네. 소련이 무너지니까 소련 쪽의 질서를 지키던 러시아, 소련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이제 국기반장이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 온갖 전쟁이 벌어지죠. 우린 잘 모르는데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첫 그렇죠. 시발적으로 체첸 1차, 2차, 예. 러시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차, 2차, 러우 전쟁, 2014년 크림반도 강제 침공, 2022년 2월 24일 러우 전쟁 발발. 지금 중앙아시아의 탄탄탄한 국가들도 이 분쟁의 소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저쪽이 막 터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네. 관심이 없죠. 네. 공산권 지정이었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관리하던 시정도 미국 GDP가 전 세계 40~50%에서 지금은 한 25%에서 내려가는 하향 추세거든요. 네. 아직도 25%면 대단하죠. 그럼요. 네. 그러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25%를 갖고 지금 인질로 여기저기 등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랑 장사하려면 돈 내 이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국력이 내려가니까 예전처럼 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역할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일단 능력이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중심의 질서도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됩니까? 냉전 그 끝나는 전후에 걸프전 1차, 2차 전쟁. 그러니까 중동 여기저기 터지죠.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막 여기저기 터지는 거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은 어떡하죠? 유럽에서도 줄였죠. 병력을. 중동에서도 줄였죠. 네. 계속 줄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부상하고 있는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병력을 더 증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은 예전처럼 질서를 지킬 능력도 없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다. 그게 자기들 질서에 이익이 안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지만 바이든도 사실은 동일했어요. 예. 바이든은 막 동맹을 우대했지만 이유가 뭐냐? 니들이 역할을 더해 그거였어요. 근데 트럼프는요. 동맹에 돈 내놔. 네. 거의 같은 거죠. 같은 이게 이제 거군요. 큰 흐름이죠. 탈냉전이고.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결국 미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국 이익 우선주의의 뭐랄까요 노선을 계속 가는 거다. 그래서 예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도 그것 때문인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럼요. 예.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지금이 트럼프 2기가 아니라 다른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미국의 행보는 큰 변화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도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던 유엔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고 그러죠? 트럼프가 니네 필요 없어. 네. 그다음에 미국 주도로 만든 WTO 예.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죠? 니네 필요 없어. 왜냐하면 두 개 다 미국이 주도한 거거든요. 예. 그런 질서를 그런 기구들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이 이익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게 돈만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다 탈퇴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유엔이 재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유엔은 위기예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그 재정 부담이 한 30% 가까이 했는데 돈을 안 내기 시작하면서 지금 살림이 말이 아니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무국화라는 개념을 몇 년 동안 써온 이유가 예. 우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다극화의 한 흐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분쟁을 그 소련권에서는 그걸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 군기반장이 사라졌고 미국은 군기반장이 이제 못하는 안 하는 역할이 됐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러시아는 이미 중진국으로 추락해 있고 미국은 예전 같지 않고 중국은 치고 올라오지만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골마 터지고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강자, 상대적으로 미국이 강자지만 이제 강자가 없는 시대로 가는 거 이게 다극화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는 미국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각자 질서를 지켰는데 이제는 이 열강들이 아무도 질서 지키는데 관여 안 해요. 그다음에 국제기구가 유엔은 사실은 깡패 조직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말이 총회지 예. 유엔 총회는 권한이 없어요. 아. 그냥 우리 합의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이거는 하는 거고. 거수기 노릇만 하는 그렇죠. 거군요. 진짜 힘은 유엔 안보리 예.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한 나라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그렇게 하는 거고 베네수엘라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보면은 안보리 5개국이 네. 만장일치로 모두 한 나라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안보리가 이 5개국만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합법적으로 해요. 예. 다른 나라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깡패 조직이죠. 지들은 갖고. 그리고 한 나라를 완전히 없앨 수 있으니까. 예. 그동안은 이 5개국이 그러니까 이 5개국 안보리 상임이사국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예요. 네. 한 나라도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들 5나라의 이 불이익은 안 만들죠. 예. 근데 남들은 저놈 죽이자 그러면은 이해관계 멸참 합의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완전히 깨졌어요. 미국,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편, 네.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편으로 갈라져 있어서 예. 최근에 그 어떤 합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고 쳐도 더 이상 안 나오는 거고 어디라도 합의가 안 되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진영이 갈라져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유엔은 이제 그 기능을 사실 기능을 못 상실하고 하는 있는 거죠. 예. 총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예. 그냥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렇네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 듣고 야, 진짜 미국이 옛날과 다르구나. 이렇게 인식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무슨 소리냐. 미국이 얼마나 아직도 막강한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해가 질 때 예. 석양이 아름답죠. 그 석양의 착시죠. 비유적으로는. 네, 석양의 예. 착시죠. 왜냐하면 지금 일단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그렇죠. 40에서 50%에서 25%로 줄었잖아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의 매직에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게 관세라는 무기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수천억 수조 합치면 조가 넘죠. 몇 조 달러가 되죠. 투자를 유치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다시 강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투자를 유치한다고 하더라. 지금 벌써 뭐 투자가 늦다고 우리한테 뭐 다시 관세 올리라 막 이러잖아요. 네. 그 투자가 마음대로 됩니까? 이 영리 활동이면 이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처럼 손에 잡히는 경제가 손에 잡혀야 되는데 미국의 GDP는 8만 6천 불이거든요. 예. 한국은 3만 6천, 중국은 1만 3천 4천이거든요. 그럼 그 인건비 그 투자 TSMC도 투자하면 할수록 현재까지는 다 적자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게 미국의 제조업을 살 수 있겠냐고. 제조업 공동화는 제국의 숙명이에요. 네. 자, 기술이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어마어마한 수출을 해요. 돈이 들어와요. 네. 돈이 쌓여요. 네. 그럼 힘든 제조업은 외부로 나가고 예. 금융 자본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제조업을 살리려고 해도 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세계 질서를 지키고 베네수엘라도 뭐 저도 이제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하면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베네수엘라는 뭐 트럼프가 부정선거 네. 때문에 개입한 거다. 예. 모르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지금 마두로 잡아간 다음에 부정선거 말 한마디도 해요? 안 해요. 네. 그다음에 부정부패 말 안 해요. 마약 말 안 해요. 잡아간 뒤.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다 그러면 마두로의 최측근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거든요. 그렇네요. 둘이 짝짝꿍이잖아요. 로드리게스를 인정하잖아요. 그렇네요. 둘이 밤마다 전화하면 석연해나 이러잖아요. 예.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가 석유부 장관도 했거든요. 예. 법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국영석유 회사에 외국 투자도 가능하다. 아. 미국 투자하라는 거죠. 예. 트럼프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지금. 예. 질서 유지가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석유예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지금 뭐 항공모함 보내고 난리 나지만 핵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란은 핵무기가 없어요. 북한 핵무기 있어요. 이란은 핵물질 플루토늄도 없고 고농축 우라늄도 없어요. 네. 고농축 우라늄이 90%까지 돼야 되는데 이란은 60%거든요. 예. 북한은 핵물질이 있고 고농축 우라늄도 엄청나게 있거든요. 네. 이 대통령이 말씀하시잖아요. 1년에 10개, 20개 핵탄도 만들 거라고. 예. 북한 내버려 두잖아요. 북한은 안 때리잖아요. 왜? 북한은 소유가 없거든요. 예. 이란은 석유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모든 것은 뭐죠? 아. 국제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에너지 패권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시도도 베네수엘라의 기득권 세력들이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랑 결탁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베네수엘라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내부 정정이.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 석유 회사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이란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석유를 넘겨주겠습니까? 예. 이란 영향에 들어가겠어요? 임기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이런 모든 트럼프의 셈법으로 보면 트럼프의 마가는 지금 지는 석양을 막을 수는 없다. 아. 조금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오히려 가속화할 수도 있죠. 왜냐? 신뢰를 잃고 있잖아요. 신뢰를 잃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거든요. 예. 제 주변에 있던 미국 그 좋아했던 많은 분들도 요새 말을 아껴요. 예.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요. 음. 자, 트럼프 대통령은 설마 할 정도로 독재적 성격이 강해요. 예. 자, 멜라니아 다큐멘터리 출연 수백억 돈을 받아요. 예. 코인 만들어서 가족이 수조 원대 돈을 벌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가능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예. 거죠. 지금 하는 일마다 지금 우리 15% 하더니 25% 내려요. 그린란드 친구가 하니까 유럽한테 10% 25% 관세 또 때려요. 예. 말이 매일 바뀌어요. 어.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던 우리 박 교수님도 경제학자시지만 달러는 기축통화가 될 수 없거든요. 왜냐? 과거에는 금 본위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기축통화 될 수 있죠. 네. 금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네. 언제든. 근데 이게 금 본위제를 폐지했잖아요. 그럼 기축통화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왜 기축통화냐? 바로 신뢰거든요. 네. 미국 경제는 신뢰할 수 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신뢰를 허물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네요. 우리가 아무도 미국을 믿지 않아요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변덕을 부릴지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또 언제 말 바꿀까 이 생각만 들죠, 뭐. 우리 박 교수님 학생들이 나 선생님 못 믿겠어. 그럼 끝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근데 그 신뢰를 잃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미국이 예전 같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네요. 미국이 세계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미국의 편협된 이기주의, 기득권, 에너지 패권. 과거에는 눈 가리고라도 아웅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눈 안 가리고 아웅하잖아요. 그 체면이 없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혹여나 그러면요, 미국이 이런 본인들의 지금 신뢰를 자꾸 잃어가는 상황이 부담돼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까요? 상처가 너무 크겠죠. 아, 회복이 되겠어요, 이게. 예. 그린란드 침공까지. 지금 덴마크, 그린란드, 캐나다 51번째 주. 캐나다는 사실상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예. 캐나다가 전 세계 해안선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렇군요. 러시아가 아니에요. 야. 섬이 많아서 그래요. 아. 섬 해안선이. 2위가 인도네시아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해안선에도 불구하고 해군력은 거의 없어요. 예. 그냥 미국한테 의존하면 되니까. 예. 메이저리그도 같이 쓰잖아요. 리그를.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캐나다 국민들 여론조사에 보면 예. 외부 위협은 중국하고 미국이 동등하게 나와요. 미국을 위협으로 느낍니까? 예. 이야. 덴마크도 지금 캐나다를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린란드 침공한다고 그러는데 덴마크 사람들이 미국을 믿겠어요? 아, 그렇죠. 예, 예. 한 번 허물어진 신뢰는 네. 돌이키기 어려워요. 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는 이 미국의 신뢰가 깨졌는데 다음번 다른 대통령이 나와서 아니야 우리 절대 안 그래. 예. 그런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맞아 미국은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네. 트럼프 1기 때 사고 쳐서 바이든이 돌아왔잖아요. 예. 또 돌아왔잖아요. 네. 그럼 미국인들이 선택을 2번이나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이건 미국의 선택이었네요. 선택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욕먹겠지만 독버섯이 그냥 사막에서 자라나요? 예. 그 습한 환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푸틴만 죽으면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푸틴을 만들어낸 환경이 있거든요. 예. 트럼프만 없어지면 트럼프를 만들어낸 환경이 있잖아요. 마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푸틴이 등장한 건 소련이라는 제국의 붕괴라는 상실감이거든요. 예. 그럼 왜 트럼프가 또 돌아왔느냐? 미국인의 상실감이거든요. 옛날 같지 않은데? 예. 우리 왜 이러지? 옛날에는 아주 뭐 뽀빠이였는데 지금 요즘 뽀빠이 잘 모르실 텐데 요즘 분들은.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를 다시 돌리고 싶은 미국인의 열망, 그 시대 정신이 트럼프를 부른 거지. 지가 독불 장군처럼 그냥 뭐 깜짝 등장한 게 아니다. 이거군요. 얼마 전에 암살당한 그 미국의 우파 아이콘이 있었죠. 예. 찰리 커크. 예. 예. 그런 사람이 차세대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훨씬 더 강하죠. 예. 그러면서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예. 그게 찰리 커크거든요. 훨씬 우경화되고 보수경화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이제 고인이 됐죠. 암살을 네. 저격을 당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배경을 봐야 된다. 네. 진짜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박사님의 새 저서 이름도 무극화 시대라고 쓰신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러면 미국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보다 힘이 없구나. 그럼 지구의 한 절반을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여기만 신경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선 내가 힘이 없네. 근데 중국이라는 포스트가 자꾸 커지네. 저놈을 견제하기 위해선 나 혼자 안 되니 인도나 아시아 국가들과 내가 연대해서 저놈을 견제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존무상을 계속 이렇게 혼자 독주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이든이었죠. 그게 바이든이었군요. 예. 옛날 같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 우습죠. 차이가 절반인데요. 예. 와봤자 뭐 요만큼 갖고 올 테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얘들아 일로 와라 이렇게. 그게 쿼드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 쿼드였잖아요. 이 사이에 중국이 컸으니까 예. 중국이 2021년 기준으로 미국 GDP의 76%까지 갔습니다. 네. 역사상 최대 라이벌이었어요. 소련도 냉전기 최전성기 때 한 40% 내외였어요. 일본이 대단합니다. 일본이 95년에 71%까지 갔어요. 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85년에 플라자 합의, 엔고, 일로 와 니네들 수출하지 마, 엔고. 반도체 이게 어디서 덤벼? 두들겨 펴요 이때부터.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 기회가 됐어요. 현대자동차와 삼성, SK가 크는 예. 반도체와 자동차 큰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예. 미국이 일부러 해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회를 잡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잃어버린 10년, 20년, 네. 30년 예.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다카이치의 저 극우 열풍이 이는 것도 바로 이 좌절이에요. 일본의 좌절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카이치.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떠들고 다니니까 예. 일본판 마가가 된 거죠. 지금. 그렇네요. 저것도 지금 우리한테 나중에 양이 올 건데.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76%까지 갔으니 그 조짐이 보였던 게 오바마 때입니다. 오바마 때 보니까 50%를 넘거든요. 예. 오바마가 어떻게 합니까? 피보트 아시아. 아시아 중시 정책. 왜?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네. 내버려두면 미국을 넘을 것 같으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소련 무너뜨렸어. 예. 일본도 했고요. 일본 무너뜨렸어. 예. 그 이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히틀러 무너뜨렸어. 히틀러. 예. 영국은 뭐 자연히 무너진 예. 거고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 그때가 중국이 미국 GDP 50%를 넘으려고 할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보트 아시아 중시, 전 세계 리밸런싱, 전 세계 해외 원정군의 60% 회항력을 아시아에 누구 잡으러? 중국 잡으러. 방향을 몰았죠. 네. 미국 입장은 근데 실패했어요. 왜냐?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파산 2008년, 공황 이후에 최대의 경제 위기가 오니까 예. 미국이 그냥 내부가 코피 터지는 거죠. 예. 잠재 실패했어요. 그리고 들어선 게 트럼프거든요. 예. 그때 내세운 게 뭐죠? 쿼드. 네. 왜냐? 자기 혼자 힘드니까 자 일본하고 중국은 왼수죠. 네. 동쪽은 네가 막아. 호주가 남쪽에서는 남태평양의 중국과의 경쟁 관계거든요. 남쪽은 네가 막아.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까지 만들게 오커스 했잖아요. 예. 근데 서쪽은요. 인도가 왼수잖아요. 중국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미국이 중심. 여기 사각형 쿼드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낙마했죠. 근데 트럼프가
그러니까 바이든이 와서 한술 더 떠요. 네.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제 네트워크를 쿼드가 아니라 전 세계로 넓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미일도 야 니네 싸우지 마 한일. 그러면서 기시다, 윤석열, 그다음에 바이든이 캠프 데이비드 맞아요. 회의하고 기억납니다. 그날 바이든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이렇게 기쁜 날 처음이야 이렇게. 아, 한일도 되고 한미도 되고 미일도 되는데 중국 잡으려면 한미일이 돼야 되는데 한일이 싸우니까.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때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일본 이니셔티브로 해갖고 그냥 그 문제를 다 덮고 푸는 쪽으로 해버리니까 바이든은 너무 신났던 거죠. 예.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로 왔잖아요. 그럼 트럼프로 오니까 이제 트럼프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시어더 루스벨트 1904년으로 돌아가면 고립주의. 네. 근데 미국만이 아니라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린란드까지가 서반구거든요. 예. 웨스턴 헤미스피어.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확히 말하잖아요. 캐나다 내 거야. 음. 뭐 그린란드 얼음 녹고 있지? 그것도 내 거야.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폭격했죠? 요렇게 온 거예요. 아. 이제 서방구. 글로벌은 나 힘들어. 예. 그러면 중국을 포기하느냐? 아니죠. 예. 서방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힘을 빼야 되거든요. 예. 왜? 베네수엘라 석유고 하고 이란 석유고 하고. 아. 그러니까 중국은 잡아야 돼요. 예. 글로벌 질서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트럼프가 명확히 뭐라고 말하죠?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NSS 지난해 12월에 나온 국가안보전략 트럼프 그렇게 써 있어요. 예. 미국은 본토와 서방구만 지킨다. 네. 그다음에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중국은 잡는다. 그다음 이번에 이제 NDS 1월 달에 나온 이제 국방전략서에 네.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한국은 훌륭해요. 이제 대북 억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지원을 줄일게요.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잡으려고 한번 쳐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일기 때 한번 당했거든요. 준비했거든요. 정면 충돌하니까. 지금 중국하고 관세 합의 안 됐어요. 안 됐죠. 위에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이 대들었잖아요. 니네 콩 팔지? 나 콩 안 사가. 미국 농민들 코피 터졌죠. 네. 그다음에 히터리 니네 필요하지? 나 안 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꼬리 내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베이징 가잖아요. 예. 가까이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랑. 네. 그러니까 중국 잡는다는 생각은 안 변했지만 정면 충돌은 안 하는 거예요. 아. 왜? 정면 충돌했을 때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그렇군요. 특히 11월까지는. 예. 요 그림이에요. 이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특히 또 박사님 같은 경우는 또 러시아 정세도 잘 아시니까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방들에게는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면서 예. 러시아 푸틴에게는 왠지 굉장히 유화적이고 친분을 도모하고 러시아를 배려하는 듯한 행보가 적어도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트럼프에게는 예. 과거의 기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 모랄 헤게모니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피와 구별이 없어요. 예. 동맹이어도 그린란드가 필요한 미일 동맹 강하잖아요. 예. 그 오키나와의 후텐마 공군기지 아주 큰 게 있거든요. 미 공군기지가. 일본한테 그러는 거지. 야 후텐마 공군기, 야 오키나와 나 줄래? 안 줘? 그럼 내가 살게. 안 팔아? 그럼 내가 군사 공격할게.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린란드에 한 게. 예, 똑같은 예.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이 되면 베네수엘라 그렇게 욕하더니 마두로 잡아가고 나서 최측근이었던 로드리게스하고는 우리 잘해보자.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상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는 네. 넌 자격이 없어. 오히려 네. 그 노벨 평화상 상만 메달만 뺏어갔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이에요. 어쨌든 메달은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봤을 때 트럼프 생각에는 러시아랑 나쁘게 지내는 것보다 예. 잘 지내면 예. 결과적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가장 큰 버팀목은 러시아거든요. 아. 러시아를 견인해내면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중국의 지속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고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하거나 차납게나 에너지 패권이에요. 예. 미국이 세계 매장량의 한 10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생산량은 1위예요. 예. 근데 2위가 사우디거든요. 예. 오펙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랑 항상 협력을 해야 돼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저유가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베네수엘라는 세계 매장량 1위, 예. 이란은 세계 3위예요. 아. 매장량 1위인 미국이 자 베네수엘라 거의 장악하려고 지금 예. 미래는 모르지만 이란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미국이 트럼프가 에너지 패권을 가져요. 그렇게 되네요. 그럼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에너지 공급망을 조정해요. 예. 그럼 중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중국을 쥐락펴락 이번에 통화하면서 그랬잖아요. 예. 시진핑한테 우리 석유 사갈래? 아, 맞아요. 왜냐 예. 베네수엘라의 석유의 80%를 중국으로 가던 걸 예. 이제 끊었거든요. 예. 이란 석유의 80%도 중국으로 가요. 야. 이란 때리는 것도 지금 그거예요. 그 우리 석유 사갈래라는 말이 참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남는 게 또 누구냐? 러시아거든요. 예.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까지만 하게 되면 이제 트럼프의 석유 제국이 완성이 돼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중국도 그런 상황에서 석유 얻으려면 히토리를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전쟁이고 예. 내 전쟁 아니고 그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푸틴은 협력 대상인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음모론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좀 설명해 어쨌든 주세요. 트럼프 일기 때 러시아 대선 개입 예. 트럼프가 그 러시아 여러 번 갔잖아요. 예. 그런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 가능성. 왜냐 트럼프가 푸틴한테는 아주 심한 말 잘 안 해요. 훌륭한 지도자라고 네. 서로 치켜 세워요. 맞아요. 서로 치켜 세워요. 예. 그렇게 보면 뭐 이건 조금 더 뭐 확인 안 된 얘기지만 크게 보면 미국이 러시아와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미 러시아는 중진국으로 추락했어요. 그렇죠. GDP가 미소 양강에서 지금 러시아는 우리 대한민국과 거의 유사한 경제 규모예요. 인구는 이 EU의 나토의 5분의 1이고 GDP는 10분의 1이에요. 예. 독일만 해도 러시아 GDP의 2배예요. 네. 그러면 러시아는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트럼프 예. 입장에서. 예. 그럼 잘만 관리하면 충분히 되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뭐 위협도 안 된 애한테 괜히 뭐 저 뭐라 할까요? 겁주는 것보다는 다독거리면서 잘 지내자 이 모습이 또 합리적일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뉴스타트 전략무기 감축 협정 결국 파기됐죠. 파기됐죠. 예. 근데 푸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1년 더 연장하자. 맞아요. 연장하자. 푸틴이 그랬어요. 왜? 왜냐? 핵무기는 돈이에요. 아, 돈이었구나. 돈으로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을 끼고 싶어 하거든요. 예. 중국이 지금 핵무기 증강하니까. 그러니까 푸틴의 목표가 아니고 푸틴은 더 연장하자는데 뱁새가 황새 못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러시아는 이제 핵 대상이 아닌 거죠. 예.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전략 경쟁의 대상은 중국이고 그러려면 러시아는 활용할 카드인 거지 네. 굳이 얼굴 붉혀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제 미국 입장은 제가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고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중국만 딱 고립시키고 전부 다 앞뒤 좌우로 그냥 다 뭐랄까요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에너지를 중심으로. 그럼 중국은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과 이 과정에서 혹여나 관계가 소원해진 과거의 미국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야 우리 잘 지내보자. 너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관세 때문에 녹록하지 않은데 나랑 잘 지내보면 어때? 이런 거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 트럼프가 신뢰를 잃으니까 동맹국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 국민도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옛날에 미국이 아니고 트럼프 믿을 수 있을까? 미국에만 의존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카니 총리 중국하고 잘한다. 독일 지금 영국 다 달려가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G1인 미국이 저러고 있으니 보호무역주의를 가니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자유무역 우리끼리라도 해보자는 우리끼리라도.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이 책임을 지금 유엔 같은 데서 연설하는 거 보면 바뀌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나 유엔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해야. 국제질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도덕성이야. 파리 기후협약 필요 없어. 시진핑이 이렇게 말해요. 세계는 협력해야 됩니다. 파리 기후협약 지금 온난화에 대비해야 돼요. 뭐가 이상해요.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미국이 손을 뺀 공간에 중국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을 믿을 수가 없는데 중국하고도 싸워요? 이 거대한 14억 시장인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이 파고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그럼 제가 왜 무국화라는 그런 책을 썼냐면 네.
그럼 중국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느냐? 아니죠. 중국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는 자본주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 그러는데 아니에요. 네. 철저하게 자본주의고 다만 공산당 독재 체제일 뿐이에요. 무늬만. 네. 시장 경제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전 세계에서 중국이 성장률을 4% 5% 유지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확 떨어진 거예요. 10% 이상이어서 뭐 바오치 그랬어요. 7% 유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 중국 무너진다. 바오류 6% 이제 5%도 무너져요. 이미 무너졌다는 게 정설이에요. 네. 수치 조작으로 버티는 거지. 예. 그러면 중국도 경제는 하락하고 있어요. 어떻게 14억이 계속 몇 % 성장을 하겠어요. 네. 한계에 온 거죠. 그다음에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G7 중에서 1% 이상 성장을 하는 거 미국밖에 없어요. 네. 그나마 전 세계 빨아들이고 괴축통하고 투자 뽑아내고 나머지는 G7은 다 0% 성장해요. 네. 또 하나는 부채. 네. 마크롱이 얼마 전에 국가 부채 재정 문제 이제 프랑스는 큰 정부거든요. 네. 이대로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개혁을 하려다가 어떻게 시위 때문에 그냥 쑥 들어갔죠. 그 프랑스가 110%거든요. 영국이 100%예요. 이태리가 140%예요. 예. 그 난리치는 트럼피즘의 배경인 미국이 120%거든요. 예. 28조 달러. 육경으로 가는. 일본은 250%예요.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80%로 나오는데 중국은 지방 정부가 또 따로 있고 그렇죠. 국영기업이 많잖아요. 예. 합치면 300%라는 게 정설이에요. 어우, 너무 많네요. 너무 많죠. 언제 터질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 거대한 네. 언제 지금 공산 정권이기 때문에 이걸 독재 국가 독재적인 성격이니까 시장 누르고 경제를 있는 가르고 거지. 있는 것뿐이에요. 마윈도 말 한마디 몇 달 동안 못 나오잖아요. 예. 모든 조작이 가능하죠. 예. 근데 시장은 조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경제 위기예요. 지난해 1조 달러 무역 흑자를 중국이 이뤄냈지만 예. 내부 들어가 보면 출혈 수출, 음. 그다음에 청년 실업은 20에서 50% 사이. 왜냐하면 점점 이 빅테크로 갈수록 AI, 네. 그다음에 자동화, 로봇이 대체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장유샤 뭐 계속 나오죠. 네. 뭐 중국 국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뭐 숙청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국 군부의 핵심이거든요. 네. 주석이 시진핑, 네. 부주석 둘, 그다음 위원 4명, 7명 체제거든요. 예. 이게 2023년 시주석 3기 시작할 때, 예. 그러니까 시주석의 장기 집권 시작할 때 같이 들어온 인물들이거든요. 그럼 독재 체제를 구축했는데 이 7인이 시진핑 측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최측근이죠. 그렇네요. 그런데 부주석이 장유샤오 허해 등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원들이 예. 비상부 국방부 장관, 배우와 류젠리, 장성민, 기울석이 이 사람은 군기반장 감사원인 사람 네. 마찬가지. 지금 둘만 남았어요. 그렇죠. 시진핑하고 장성민. 나머지 5명은 다 심각한 기회리움과 부정부패로 날아갔어요. 네. 7명 같이 시작했는데 5명이 날아갔거든요. 권력 투쟁일 수가 없죠. 네. 독재를 시작했는데. 네. 그럼 이유는 뭐냐? 부정부패거든요. 부정부패. 중국은 부정부패에 쩔어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중국은 속으로 멍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은 도덕적 헤게모니가 없어요. 어. 우리가 중국 옷은 입지만 예. 중국은 안 좋아하잖아요. 예. 우리 뭐 반중 정서 강하잖아요. 강하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미국으로 가죠. 헐리우드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회가 있고 소프트 파워들. 평등이 있고 예. 그다음에 매력이 있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경하죠, 진짜. 그렇게 반미하다가도 유학은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고. 많이 갔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그 매력이거든요. 맞아요. The Attraction of USA. 예. 근데 중국이 그게 있나요? 아. 매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영화 세계 1위 못 하잖아요. 그렇네요. 중국 영화 1위 합니다. 장진호 같은 거 국뽕 영화. 예. 외국 나가면 참패예요. 맞아요. 안 되니까 지금 중국 공공외교가 그 중심이 공자학당이에요. 공자가 언제적 공자? 지금도 유의미하지만 중국 드라마 보면 대부분 옛날 영화입니다. 예. 과거 영화. 세계를 왜냐 세계를 관통하는 보편성을 못 갖거든요. 공산당 독재체 때문에. 네. 중국은 될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은 석양, 러시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기 어렵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강자들이 모두
모두 헤매는 발길로.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카이치 극우 네. 우경화 이번에 선거에서 아마 대승을 할 것 같은데 네. 그건 일본의 불행의 시작일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중국도 아닌 거죠. 네. 유럽은요. 유럽은 분열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무국화 시대군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을 무국화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냥 대놓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쓴 무국화 책을 보면 사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중에 꼭 사볼 테니까 좀만 설명해 주세요. 약속 지키세요. 예. 예, 이제 확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국화 시대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영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진영은 느슨해졌어요. 다시 회복 안 됩니다. 네. 이번에 미국 NDS 국방 전략에 정확하게 뭐라고 쓰여 있느냐. 예. 한국은 방위 산업도 강하고 그다음에 강한 군대가 있고 그다음에 방위비도 많이 내고 있고 북한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primary responsibility. 최우선적인 책임성. 뭐를 북한을 억제하는데 당신들이 해결하세요라고 써놨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 써 있느냐. 크리티컬. 아주 중요하지만 but more limited US support. 예. 아주 제한된 지원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명확히 국민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성조기 들고 다닌다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건 다 아실 거예요. 예, 미국이 그럴 수도 없고. 그럼요. 그러면 느슨한 진영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안 중요합니다. 그럼요. 양쪽 다 서로 주고받을 게 많으니까. 예. 그럼 이 상황에서는 각자 도생으로 살아야 된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국익을 명확한 국익의 좌표를 설정하고 예. 그것만 보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필요하면 트럼프랑 가서 껴안고 뽀뽀라도 하는 거고 그렇죠. 필요하면 시진핑도 껴안는 거고. 예. 그러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게 국익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국익에 부합하면 그런 것도 하도 된다.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자, 첫 번째는 국익 우선의 전략적 명확성. 예. 그러니까 진영은 추억입니다. 예. 과거는 잊어라. 예.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 예. 지금은 나 이쁘지 해봐야 소용없어요. 실제로 이뻐야 돼요. 매력적인 뭐가 있어야 그렇죠. 되군요. 나 매력 있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예. 매력이 있는 거죠. 네. 매력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매력 있는 사람이 찾아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력이 뭔지. 자, 그러면 볼까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과장도 그다음에 과소도 안 됩니다. 네. 세계 경제는 10위입니다. 근데 첨단 기술에서는 기회가 많아요. 자, 반도체, 뭐 TSMC, 파운드리 떠들지만 AI 시대에는 다시 메모리입니다. HBM. 이 세계 최고, 이거 없으면 아무도 못 만들어요. 네.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지금 나오잖아요. 중국 이 휴머노이드 시대에는 중국 자동차 배터리 안 된다고. 다 한국으로 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기입니다. 전기요. AI 시대는 전기 먹는 하마예요. 에너지. 네. 네. 이 전기 이 관련된 산업이 한국이 최고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참 이런 얘기는 슬픈 얘기입니다만 네. 원자력의 시대가 와요. 예. 이 AI 시대의 그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나 화석 연료로 해결이 안 돼요. 예. 우리 원자력이 강자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또 하기로 그렇죠. 했죠. 예. 그다음에 조선. 조선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거고. 네. 자, 우리가 가진 강점. 예. 이 강점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K방산. K방산. 우리가 오랫동안 분단 체제라는 게 역설적으로 방산 생태계를 살리는 기회가 됐고 지금 한국방산에 기회가 왔어요. 창이 예. 열렸어요. 지금 여기저기잖아요. 루마니아, 뭐 지금 노르웨이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뭐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이 K방산. 예. 그러니까 이것들의 기회가 왔는데 지금 절대 우위예요. 예. 캐나다도 기술적으로는 거의 8대 2예요. 특히 티센그룹프 머린 시스템하고 TKMS하고. 예. 그러니까 기술적이라면 우리한테 와야 돼요. 예. 10중 팔고. 예. 그러나 복잡한 정치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모르는 예. 거지만. 자, 이 부분에서의 경제와 국방 방산 쪽에서의 초격차를 네. 여기에 꿀 빨면 안 되고 그렇죠. 이걸 위기로 인식을 하고 이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초격차를 유지해 나가야 더 정진해야 되는 예. 거군요. 예. 초격차 내지는 격차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경제, 예. 그다음에 국방. 예. 지금 각자 도생에 국방이 중요해요. 예. 국방이 우리가 무슨 중국하고 싸워서 이긴다
일본 싸운 이게 아니고 적정국방. 네. 나를 건드리면 너도 타격을 입어. 예, 고슴도 치실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호저쯤 되거든요. 예. 호저는 사자도 찔리면 소자가 죽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면 너도 죽는다. 예, 예. 내가 널 죽이지 못하지만 네. 적정국방과 미국과의 한미동맹, 동맹 안보 이걸 결합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 이론이 일본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 경제학 노벨상 평화 수상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지난해 그랬어요.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세계 최고다. 그렇죠. 어찌 됐건 계엄 사태라는 미중유의 영화에 나올 만한 사태 지금 혼란을 극복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그 민주주의의 힘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네. 그다음에 문화. 네. 문화는 세계 1위잖아요. 예. 1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예. 초격차를 유지하고 결국 경쟁력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한마디 더 했어요. 뭐라고요? 애는 낳아야 된다. 그건 위험하다.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네, 그래서 예. 각자 도생의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갈 과거처럼 파도에 떠밀리는 네. 낙엽이 아니다. 네. 엔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우리 예. 안에. 그러나 그게 극으로 가서 내부의 분열 이게 모든 제국의 붕괴의 원인이거든요. 그렇죠. 이 극단적인 적대 구조 예. 차이로 해야 되지 이걸 차별로 가고 그러면 안 배제하고 되죠. 강요하지 말고 예. 코리안 톨레랑스 관용을 키우는 게 사실은 관건이 될 거다. 네. 이렇게 그러면 한번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까요?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게 많은 나라였네.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원전, 문화 그리고 내부적인 회복 탄력성에 해당되는 민주주의까지. 그러면 이 무국화 시대를 우리가 그냥 이 미국이야 중국이야 이런 줄서기나 하는 게 아니라 K극화 시대로 우리가 좀 더 어깨를 쫙 펴고 더 욕심을 내면 안 되나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도덕적 리더십 세계의 무국화는 지금 기후 재난에서 나오잖아요. 예.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때 전 세계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기후 재난. 예. 그다음에 AI도 전 세계적 위험. 연결이죠 또 이제. 그다음에 지금 유전자 조작 예. 이것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은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 있거든요. 이 위험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예. 글로벌 위험 사회. 예. 제 개념으로는 생명안보. 인류 전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인류 종의 위기가 지금 직면해 있고 이건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무국화 다들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질서와 협력 체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 가능하다. 충분히. 좀 더 담대하게 지금 5,000년 역사에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최전성기입니다. 네. 뭐 광개토당 그때 아니에요. 뭐 세종대왕 시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절반만 가지고도. 예.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질서는 만들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인류가 위험해집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가 도덕적 역할을 해야 된다. 리더십을. 두 번째 분단 체제. 분단. 통일은 못하더라도 네. 통일은 못하더라도 평화적으로는 지내야 되는 거고 북한 말대로 민족도 아니고 통일도 안 하다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건 먼 미래로 미뤄두되 네. 북한을 설득하고 갈등 구조를 줄이고 이 경랑의 파도 속에서 북한하고 항상 전쟁 위기를 안고서 세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리고 통일은 먼 미래지만 포기하지 않는 네.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엔 기회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 사실 주가는 좋지만 실물 경제는 어려워하는 분들 많았는데 우리 박사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